FS 연습의 하나로 육군 54단 804여단이 핵공격을 가정한 대량 살상 무기 사후 관리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유관기관과 함께 낙탄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핵공격에 대한 사후 관리 대응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이어 육군 36사단은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이를 통해 상황별 임무 수행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KFN 위문열차와 KTNG가 협찬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KTNG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위문열차에게 총 145여억 원을 협찬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위문열차는 1961년 첫 방송 이후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격오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첫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는 국군 제7사단 소속 고 정인학 1등 중사로 행사는 충남 천안시 여동생의 자택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정인학 1등 중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했으며 접근산 삼연지구 전투에 참전해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는 전시 핵공격을 가정한 대량 살상 무기 사후 관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육군 54단과 관계기관이 하나로 뭉쳐 굳건한 통합방위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적의 핵공격이 대구 국제공항을 타격한 상황. 공항을 방어하던 병력부터 공항 직원까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채 쓰러져 있습니다. 낙탄 이후 발생한 오염을 없애기 위해 제독을 시행하고 119 구조대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수킬로미터 밖 미오염지대에 세워진 지휘소와 현장 진료소에서는 부상자 분류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육군 54단 804여단 동구군의대대는 FS 타이거의 일환으로 대구 지역 경찰과 소방, 대구시청, 공항 관계자 등과 핵공격을 가정한 대량 살상 무기 사후 관리 훈련을 했습니다.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은 낙탄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부대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민관, 군경, 소방은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과업을 다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주민 대피와 시설 피해 복구 절차를 숙달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적 공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민관, 군경, 소방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육군 54단은 앞으로도 대구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되어 지역의 통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공격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할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육군 36사단 장병들이 관계기관과 통합 드론 운용으로 국가 중요 시설을 지켜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횡성의 한 정수장에 적 자폭 드론이 나타나고 화재와 환자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빠르게 꾸려진 현장 지휘소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과 논의로 조치합니다. 비상대피 중 수상한 인원을 목격했다는 신고에 특수임무대 SDT가 즉각 출동해 정수장 전력을 차단하려는 적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육군 36사단이 횡성 지역 통합방위 기관과 함께 국가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올해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에는 민관 군경 소방의 드론 관련 장비들이 총 출동해 위기 상황에서 국가 시설을 지키고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드론 공격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적 변화 양상을 반영해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FS 연습으로 민관 군경 소방 통합방위 작전 능력과 협력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수장 기능 제한 시 주민 생존성 강구 방안을 비롯해 데프콘, 통합방위 1종 등 각 기관의 각종 비상 선포 절차를 공유하고 그중 안티 드론건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드론 체계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광섬유 드론까지 개발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장비에 이렇게 자폭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드론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런 통합방위 훈련은 통합방위 나중에 작전이 되어서 국가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 기관들은 군이 세계 흐름을 반영해 앞장서 훈련을 진행해준 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이런 훈련은 별로 없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론 관련 장비 시연으로 견문을 넓히고 통합방위법에 언급된 다양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부대는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른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제17보병사단이 한미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전투 지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미군을 직접 지휘하며 공중기동작전 등 다양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미 육군이라고 적힌 헬기에 우리 육군 장병들이 탑승합니다. 우리 군 지휘관이 명령이 떨어지자 미군 헬리콥터의 날개가 힘차게 회전하며 이륙합니다. 육군 제17보병사단이 한미연합 전투 지휘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의 특징은 국군이 미군을 전술 통제하며 작전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17사단장은 미 2사단 예하 2개 여단을 지휘하며 국군 중심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국군이 미군의 항공전력을 활용해 공중기동작전을 펼친 것도 이번 훈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훈련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미 장병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상호 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각별한 전우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첫 번째 주요 국면인 공중기동작전에서는 미군의 블랙호크와 치누크 헬기 16대가 투입됐습니다. 한미연합병력은 헬기를 이용해 목표 지역에 신속 기동한 뒤 적 진지를 확보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We've been learning each other's doctrine and tactics, and it's been very beneficial for both organizations. Having the shared understanding will make it so if we ever have to go to combat together, we'll be able to trust each other and understand it. 이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 대응작전 CWMD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최첨단 화생방 정찰 장비와 드론, 로봇을 활용해 의심 시설을 탐색하고 한미연합군이 함께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대는 공중기동작전과 CWMD 작전 등 야외 실기동 훈련을 통해 연합훈련의 실정성을 높인 것입니다. 75년 전 미군의 전투주의를 맡던 우리 국군, 이젠 동등한 위치에서 더 강력한 전투주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한미 화생방사령부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리버티 포커스 훈련은 한미 화생방 사령관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북한의 화생방 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화생방사는 다양한 화생방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과 야외기동 훈련 등을 통해 연합 화생방 작전 수행 방안과 협력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의 화생방 대응 역량과 상호 운용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도 KFN 위문열차 공연과 KTNG 사이의 협찬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025년도 KFN 위문열차 공연과 KTNG의 협찬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KTNG는 KFN TV 위문열차가 화려한 무대를 갖출 수 있도록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145여억 원을 협찬해 왔습니다.
올해도 KTNG는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협찬을 할 계획입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군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국군이 강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또 진작하는 데 있어서 저희 KTNG가 미력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 자긍심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KFN 위문열차는 1961년 10월 27일 첫 방송되어 현재까지 최장수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으로 격오지는 물론 최전방까지 국군 장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KFN과 KTNG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 공연으로 장병 사기 진작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 정인학 1등 중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 7사단 고 정인학 1등 중사님.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이 고인의 여동생 정병숙 씨에게 신원 확인 통지서를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고 정인학 1등 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어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고인의 여동생 정병숙 씨의 자택에서 열려 국유당과 천안시장이 참석해 호국 영웅 귀환패와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습니다. 1932년 12월 전북 정읍에서 사남육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입대 전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선이 고착화된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했습니다. 고 정인학 1등 중사는 국군 7사단 소속으로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고 휴전협상 막바지였던 1953년 7월 접근산 사면지구 전투에 참전한 후 휴전 이틀을 앞두고 전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발굴한 완전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정인학 1등 중사로 확인했습니다. 제일 큰아들인데 잘했다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오빠를 생각하고 항상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해는 이렇게 찾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함께 발굴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습니다. 국유단은 인식표 이름을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유가족 찾기 이틀 만에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9명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부분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부분 휴전 범위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남아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양강의 파워게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 실무협상팀이 곧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분 휴전을 흑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소유 논의가 이뤄진 시설은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를 지속할 것도 약속하면서 정보 공유 중단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절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30일간 전면 휴전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부한 바 있어 미러 정상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 휴전 범위를 두고도 미국은 에너지와 사회 기반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반면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에 국한된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습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휴전 범위를 무력으로 보여주기도 해 평화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유통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가 전한 사진을 보면
상품 안내판에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포장일자가 표기돼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북한과 채소 과일 교역을 논의했으며 북한산 사과와 인삼 수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조처로 북한산 사과가 하바롭스크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북한은 인삼 가공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것이라고 RFA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이어 지역을 가로지르는 넷자림 회랑을 장악하며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합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며 기존 합의대로 휴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지상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작전 목적에 대해 보안 구역을 넓히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한 거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 지구를 가로지르는 넷자림 회랑을 포함해 가자 지구 남부와 중부 일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습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새벽 가자 지구 전역에서 폭격과 헬기 공격이 목격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던 유엔 직원들 가운데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대규모 공습을 재개한 이후 최소 47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기지와 선박 등을 타격했다며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거라 밝혔습니다. אם לא ישוחררו כל החטופים הישראלים והחמאס לא יסולק מעזה, ישראל תפעל בעוצמות שעוד לא הכרתם.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넷자림 회랑 재진입이 휴전 합의의 또 다른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기존에 합의한 대로 휴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방위사업청 등 7개 관련 부처가 최초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의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실장급 범정부 공동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협의체에서는 수리온 헬기 개발에 참여한 부처와 현재 수리온 헬기를 운영 중인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리온 헬기의 통합 획득 방안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수리온 헬기 개발에 성공해 세계의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수리온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린온,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 등 다목적 기동 헬기로서 진화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수리온 헬기를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 헬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에서 치안활동과 산불 진화,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용 헬기로도 임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2030년경에는 300대가 넘는 수리온 헬기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누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범정부 공동협의체는 수리온 헬기의 통합 구매, 공동 운용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향후 무인기 등의 공통 수요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수리온 헬기의 최초 수출에도 성공해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K방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공동협의체 참여부처는 착수회의에서 군과 각 정부 부처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 개량 등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수리온이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최근 북극이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함정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쇠빙선인데요. 쇠빙선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함 건조 및 MRO 등 K조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이 선박 건조도 K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쇠빙선입니다.
지난 2월 방미 회담에서 조선, 에너지, 통상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해군함을 넘어서 LNG 운반선과 쇄빙선까지 협력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특히 쇄빙선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쇄빙선이란 얼어붙은 바다나 강의 얼음을 깨뜨려 부수고 백기를 내는 아주 특수한 장비를 갖춘 배로 민간은 물론 군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특수선입니다. 쇄빙선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심,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북극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에 있습니다. 북극은 천연 보물창고로서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 있는 것은 물론 북미로부터 유럽까지 최단거리 항로를 확보해서 새로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우선 미국과 러시아에게 북극은 미사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최단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북극해 빙하 아래에서 잠수함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사일을 쏘면 적의 방어망을 뚫고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빙하 아래에 잠수함이 숨어 있으면 해상 초계기 등에 장착된 신형 장비나 소노부위를 투하해서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밀성이 더욱더 향상됩니다. 북극권의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서 북극과 인접한 국가들은 보다 많은 쇄빙선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쇄빙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중형 쇄빙선 일리아 무로메츠를 해군에 배속시키며 본격적인 전투 쇄빙선 건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형 전투 쇄빙선 이반 파파닌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핵추진 쇄빙선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핵추진 쇄빙선은 핵 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한번 원자로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연료를 재공급할 필요가 없이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료를 탑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이 생략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점까지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은 3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척은 건조된 지 50년이 넘었고 다른 한 척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쇄빙선의 수명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쇄빙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신형 쇄빙 경비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극 항로 개척 파트너는 대한민국 조선업계다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방미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군함과 탱커, 쇄빙선 등 패키지 주문을 할 경우 미국 물량을 우선 제작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극을 향한 각국의 경쟁, 그 중심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쇄빙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6전투 비행단이 경북 예천군 개포면 행복열린센터에서 안동과 포항, 김천 의료원과 함께 의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16전비 정형외과와 한방과, 안동의료원 피부과, 포항의료원 내과 등 5개 진료과 의료진들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며 대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육군협회가 서울 용산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행사에서 KB국민은행은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육군협회는 감사패를 전달했는데 앞으로 육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제5차 싱가포르 국방테크 서밋에 정부 대표로 처음으로 참석해 한국 정부의 최첨단 기술 국방 분야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청 연설을 했습니다. 석 청장은 초청 연설에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5대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3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입니다. 오늘 낮 동안 날이 빠르게 풀리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인 가운데 오후부터 해안 산악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으로 구름이 많다가 10시 무렵부터 개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해안 산악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계룡 3도로 어제와 달리 온도가 높아져 대부분 지역으로 영상권 기온이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0도로 기온이 올라 마치 4월 하순처럼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후부터 강풍으로 인해 전 지역의 항공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으며 동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하여 야간부터 해상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주 지역으로 한 차례 강수가 나타나는 것 외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